자, 상대도수 개념 탐구하기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상대도수를 한번 배워봅시다. 상대도수는 도수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앞서 상대도수 개념 탐구하기 1에서 봤던 승부차기 성공률 같은 개념이 일종의 상대도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시도 횟수, 전체 찬거 횟수 분의 전체 횟수분의 성공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를 했었죠. 이처럼 우리가 이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냐면 성공과 실패였죠. 자, 이 성공과 실패를 합한 값이 다 다를 때는 이렇게 비율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보면은 하늘중학교와 바다중학교가 있는데, 요 하늘중학교는 이제 평균 운동 시간이 이제 얘네들이 평균 운동 시간이죠. 자, 평균 운동 시간이 10 이상 20 미만인데 하늘중학교는 10분 이상 20분 미만이 30명이고 바다중학교는 60명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단순히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하늘중학교는 전체 500명이고 바다중학교는 전체 400명이라서 전체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로 비교하냐? 바로 상대도수로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상대도수란, 자, 도수의 총합은 얘죠. 도수의 총합분의 그 다음에 그 계급에 있는 도수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중학교에서 도수 30명,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상대도수는 뭐냐면 500분의 30, 즉 0.06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다중학교는 어떻게 되냐? 60명이지만 전체 도수의 총합이 400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분의, 그리고 10 이상 20 미만인 도수가 60이므로 400분의 60이 상대 도수가 돼서 0.15가 이제 상대 도수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자, 한번 다 구해봅시다. 자, 하늘중학교부터 구하면 20 이상 30 미만은 500분의 110이고 30 이상 20 미만은 500분의 160이라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0.32.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은 500분의 120이라서 0.24. 그 다음에 50 이상 60 미만은 500분의 80이라서 0.16. 자, 여기 있는 요 상대도수를 다 더하면 값이 얼마가 되냐? 바로 1이 되죠. 자, 그럼 바다중학교도 한번 구해봅시다. 바다중학교도 전체 도수의 총합이 400이니까 20 이상 30 미만은 400분의 120.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0.3이죠. 그 다음에 30 이상 40 미만은 400분의 100은 0.25.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은 400분의 80이니까 0.2가 되고 50 이상 60 미만은 400분의 40이니까 0.1이 됩니다. 여전히 요 바다중학교의 요 상대도수도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자,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완성한 1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이상 써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을 친구의 슬라이드를 보고 써보세요. 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도수의 총합이 몇 명이던 간에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도수의 합이 1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대상의 기준이 같아졌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용이하죠.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게 50 이상 60 미만의 계급을 봅시다. 자, 하늘중학교는 80명이고 바다중학교는 40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수만 비교해보면은 하늘중학교가 바다중학교보다 2배가 많죠. 자, 근데 이 도수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중학교는 500명 대상이었고 바다중학교는 4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도수로 보면은 2배 차이가 나지만 이 상대 도수를 비교를 해보면 0.1과 0.16의 차이는 여기서 1.6배입니다. 자, 도수는 몇 배냐면 여기가 2배죠. 그러니까 도수로 비교해보면은 하늘중학교가 2배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상대 도수를 비교해보면 1.6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약에 비교를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하늘중학교가 평균 운동시간이 50분 이상 60 미만인 애들이 2배 맞냐 1.6배 맞냐는 것은 전체 학생 수에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 뭔가 바다중학교에 덜 불리하고 더 공정하게 비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답을 해봅시다. 50분 이상 60 미만의 시간에 운동한 학생의 수는 하늘중학교가 바다중학교보다 몇 배가 많은지. 자, 도수와 단순 도수를 비교하면 하늘중학교는 80명, 바다중은 40명이죠.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상대 도수를 비교하게 되면 하늘중은 0.16이고 바다중은 0.1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단순 도수를 비교하면 하늘중이 바다중보다 2배나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인원수를 고려한다면 하늘중은 바다중보다 약 1.6배 많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도수를 비교하면은 바다중이 좀 손해를 보는 비교가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비교를 하려면 상대 도수를 비교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표의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를 교과서 261페이지 문제 7번에 있는 빈 그래프에 그리고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한 후 과제를 제출하라는 과제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대 도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요 운동 시간의 상대 도수를 이제 써보고 상대 도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시간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우선 하늘중학교를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이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10 이상 20 미만이면 0.06이니까 0.06이면은 0.1보다 작고 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0.2는 20 이상 30 미만에서 0.2는 여기가 될 거고, 자, 0.32는 30 이상 40 미만에서 0.32는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0 이상 50 미만은 0.24니까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0 이상 60 미만은 0.16이니까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보면 항상 시작할 때 없는 계급에서는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0에서부터 가운데 요 선분의 가운데에서 찍고 이제 쭉 이으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다중학교를 한번 그려봅시다. 바다중학교는 10 이상 20 미만이 0.15니까 여기가 되겠고, 20 이상 30 미만은 0.3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 이상 40 미만은 0.25니까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은 0.2니까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50 이상 60 미만은 0.1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어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분포를 좀 한눈에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상대 도수를 비교해 봤을 때 바다중학교는
좀 적은 시간에 대부분의 학생이 분포돼 있고 하늘중학교가 좀 더 많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학생이 많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상대도수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개의 수명. 자, 진돗개의 수명은 12년에서 15년 정도였고, 사람의 수명은 80년에서 90년이었습니다. 그럼 둘 다 이제 10살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그냥 단순히 10살끼리만 비교를 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죠. 진돗개의 수명이 이제 12년에서 15년이니까 상대도수 개념으로 보면 12년에 비해서 10살이나 먹은 거고, 사람의 수명으로 비교해 봤을 때 10살은 80년에 비해서 10살밖에 안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에서 8분의 1만 사는 거고, 개는 6분의 5나 거의 인생을 다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도수에서 중요한 거는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이 다를 때는 우리가 그 비율로 서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 수치가 맞는지 더 많은지 더 적은지를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